자, 오늘은 매치 브이로그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작성하는 예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수도 사용 요금이라는 공식으로 제공을 해서 나오면 반드시 이 공식대로 함수를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식부터 보면은 수도 사용 요금 H3셀에다가 구해서 아래로 셀 복사 하실 건데 주어진 식이 기본 요금 더하기 수도 사용량 더하기 추가 요금 곱하기 1 빼기 할인율. 괄호까지 쳐줬으면 그 괄호까지도 지켜주셔야 돼요. 1에서 할인율을 뺀 다음에 나머지 더한 거에다 곱하기를 할 거니까 괄호로 묶어주라고 한 거겠죠. 자, 이 식대로 작성할 거니까 하나씩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위치를. 기본 요금은 표 2번에서 수도 사용량 표 중에 1번, 2번, 3번 열에 기본 요금이 있고요. 수도 사용량은 2열. 추가 요금은 수도 사용량 표에서 1, 2, 3, 4번 열에 있고요. 1 빼기 할인율 했더니 할인율은 수도 사용량 표 중에서 1, 2, 3, 4, 5, 6, 7 열번호로 작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 표를 보면서 브이룩업이 3개나 들어가야 되겠네 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요금, 추가요금, 할인율이 전부 다 아래 표에 있죠. 그러면 내 수도 사용량을 2, 3셀에서 들고 와서 찾은 다음에 옆에 있는 기본요금, 그 옆에 추가요금, 그 옆에 할인율을 가져와야 하는 거니까 브이룩업 더하기 수도 사용량은 2, 3셀 더하기 브이룩업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브이룩업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벌써 딱 파악이 돼야 돼요. 시험 볼 때 이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연습을 더 하셔야 돼요. 시험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함수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시면 일단 합격률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함수는 구조를 벌써 다 외우고 있으셔야 하고 문제를 봤을 때 이것 때문에 브이룩업을 쓰는구나, 이것 때문에 매치를 쓰는구나, 이게 파악이 빨리빨리 되셔야 돼요. 그게 될 때까지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함수가 5개나 나오다 보니까 실기에서 함수를 포기하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소 3개. 안전하시려면 무조건 4개는 맞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죠. 당연히 5개 다 맞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운 게 껴있어서 나는 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 포기하셔도 되는 거고 2개를 포기하신다 그럴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들을 또 굉장히 안전하게 다 맞을 수 있게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함수에 시간 투자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가 외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구조도 다 외우셔야 하고 하니까. 자, 그럼 일단 브이룩업은 이렇게 작성할 거다라는 구조가 잡혔는데 매치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아까 봤는데 할인율이 5번만 있는 게 아니라 5, 6, 7번에 있었죠. 그러면 이게 5번 열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6번 열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7번 열에서 가져와야 하는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브이룩업으로 가져올 건데 브이룩업에서 열 번호가 5, 6, 7 중에 몇 번인지 그래서 브이룩업 함수의 열 번호 자리에 이거 할인율 5번인지 6번인지 7번인지 찾아와 라고 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써줄 거예요. 기본요금하고 추가요금은 브이룩업으로 되죠. 기본요금 3번 열, 추가요금 4번 열 적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할인율 가지고 올 때는 거주 인원에 따라 5번, 6번, 7번 열 중에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 번호 자리에 매치를 쓰는 거죠. 우리 실제 시험에서 브이룩업하고 매치 중첩하는 요 형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브이룩업을 3번이나 써야 되게 나왔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브이룩업을 3번 쓰는 것 뿐이고 식이 길어질 뿐이지 이거 하나 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왜? 수도 사용량 찾으면 옆에 기본요금, 그 옆에 추가요금, 그 옆에 할인율이죠. 그러면 브이룩업 처음에 작성할 때 수도량 표 전체 잡아주고 열번호 3번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고 열번호만 4번으로 바꿔주면 추가요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번호만 매치로 바꿔주면 할인율이 되는 거니까 처음 브이룩업을 구해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2번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
반복된다. 같은 구조의 표에서 값을 찾아와야 해서 반복이 된다 라고 하면 복사 붙여넣기 반드시 활용하셔야 돼요. 자, 그럼 Vlookup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찾을 값, 값범위, 열번호, 정확도. 수도 사용량 2, 3셀에 있는 거 들고 가서 찾으면 그 옆에 기본 요금 가져올 거예요. H 3셀에다 값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사용량 기준에 따라 가져와야 될 값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2, 3셀이 찾을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찾을 값이 2, 3셀이 될 거고, 값범위는 내가 수도 사용량 찾은 다음에 그 옆에는 기본 요금, 추가 요금, 할인율 가져올 거니까 A23부터 남은 표 전체 다 잡으시면 되고요. 왜 A23부터 잡아야 되냐? B23은 왜 안 되냐? 자, Vlookup 매치 함수들 사용하실 때 내가 가져올 값이 5개나 있는데 찾을 값이 4개면 당연히 안 되기도 하지만 작은 숫자 쪽으로 가서 찾으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A23부터 남은 표를 다 잡으시는 거예요. 왜 B23부터 잡으면 안 돼요? 얘는 최소값이 지금 100이죠. 그럼 만약에 수도 사용량 중에 100 이하의 숫자가 있으면 여기서 찾으라고 할 때 못 찾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숫자 범위 중에 작은 쪽으로 가서 전체를 잡아주고 이 왼쪽 끝에 있는 숫자들 중에 비슷한 걸 찾고 옆에 있는 기본료, 추가요금, 할인율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A23셀 클릭하고 보면 수식입력줄에 그냥 숫자 1만 있죠. 세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글씨는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수도 사용량 찾으라고 숫자 들고 간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거죠. 글씨가 포함된 게 아니라 표시 형식으로 지정된 거라서. 자, 그러면 A23부터 G27까지 값범위는 A23부터 G27까지가 될 텐데 이거 하나고 해서 아래로 셀 복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절대 참조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열번호는 지금 기본 요금 계산하는 거니까 1번, 2번, 3번이요. 열번호는 내가 가지고 올 값이 몇 번째 열에 있는지니까. 그 다음에 정확도는 나는 450이라는 숫자인데 여기에는 1부터 501까지 5가지의 범주가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일치하는 숫자가 없으니까 비슷한 거 가져오라고 해야 되죠. 이럴 때 숫자 1, 명령어 쓰실 분들은 true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Vlookup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추가 요금은 기본 요금 옆에 있으니까 열번호 4로만 바꿔주시면 되고 마지막 Vlookup도 붙여넣고 열번호만 매치로 수정해주면 되겠죠. 식이 갑자기 확 길어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뭐 했어요?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 그래서 열번호만 지금 바꿔준 거죠. 되셨죠? 다음에 매치는 이제 거주 인원이 3이란 숫자인데 이 밑에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로 열번호를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얘도 내가 3이란 숫자인데 여기 글씨가 적혀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클릭하고 수식입력줄 보시면 그냥 숫자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죠. 그러면 찾을 범위가 이렇게 3칸이 되는 거예요. 내가 3이란 숫자를 들고 가서 찾아야 되는 범위. 왜 밑에 잡으면 안 돼요? 밑에는 또 한 칸이 비어 있죠. 나는 하나, 둘, 셋 중에 찾아서 그 밑에 할인율을 가져오려고 매치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 빈칸이 있네?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되죠. 숫자가 모두 있는 범위를 잡으셔야 하기도 하고 5 미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1이나 2라는 숫자가 있으면 찾을 수 없고 에러가 나기 때문에 작은 숫자들이 있는 범주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매치 함수는 구조가 또 어떻게 됐어요? 찾을 값, 값범위, 방식이죠. 찾을 값은 이제 나의 거주 인원, 내가 여기다 값을 구할 거니까 나의 거주 인원 D3셀이 되는 거고 값범위는 자 이렇게 3칸 중에 1, 2, 3 몇 번째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 21부터 G, 21까지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고 해서 셀 복사니까 얘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하실 거고 방식은 자 내가 3이라는 숫자 들고 갔는데 비슷한 거 찾으라고 해야 되고 숫자가
1, 5, 7. 오름차순 정렬이 됐죠? 그러니까 1이라고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7, 5, 1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러면 내림차순이 된 거겠죠. 그럴 땐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지금은 1, 5, 7 작은 숫자부터 정렬된 1이라고 쓰는 거죠. 요렇게 완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뭔가 이상하죠? 아까 할인율은 1, 2, 3, 4, 5, 6, 7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매치 함수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주 인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따라 1, 2, 3 중에 하나가 뜨겠죠. 왜냐면 매치는 이렇게 세 칸 중에 위치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V룩업에서는 열 번호가 1, 2, 3, 4, 5번으로 해줘야 되는데 매치로는 1이라고 나와버리니까 1이라는 숫자를 5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치에다가 더하기 4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매치 함수로 하나, 둘, 셋 중에 두 번째 칸에 있다라고 2라는 숫자를 구했다. 그게 V룩업에서는 1, 2, 3, 4, 5, 6번이다. 6이라는 숫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하기 4를 한 거예요. 요거 이해 안 가시면 좀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반복해서. 매치 함수로 구해지는 숫자는 지금 거주 인원이 5 이상이라 그러면 2번이에요. 하나, 둘, 셋이니까. 그런데 V룩업에서 내가 5 이상일 때 할인율의 열 번호는 얘란 말이에요. 1, 2, 3, 4, 5, 6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라는 숫자를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하기 4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작성해 볼까요? 는 V룩업 찾을 값은 2, 3셀 쉼표 어디서? A23부터 27에서 찾을 건데 가져와야 될 표까지 다 잡아야 되니까 G27까지인데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쉼표 열번호 기본 요금이죠. 이 밑에 식 보시면 1, 2, 3번 쉼표 450이라는 숫자 여기 똑같은 거 없어요. 비슷한 거 찾아야 되죠. 1 또는 유사일치 true 하셔도 돼요. 괄호 닫았어요. 그러면 기본 요금 끝난 거고요. 이제 수도 사용량은 더하기 2, 3셀.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은 더하기 앞에 V룩업 기본 요금 바로 옆에 있으니까 V룩업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열 번호만 4번으로 바꿔주고 마지막 1 빼기 할인율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할인율인데 할인율도 1, 2, 3, 4, 5 이렇게 갈 수 있게 하면 되니까 또 붙여넣기 해서 일단 열번호 수정하기 전에 괄호부터 닫아줄까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이라는 숫자 열번호 들어갈 자리에 매치를 써서 나의 거주 인원을 쉼표 밑에 1, 2, 3번 중에 찾기 위해서 E21부터 G21 잡았는데 아래로 셀 복사할 때 이거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 쉼표 여기서 1, 5, 7 작은 숫자부터 정렬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거 찾을 수 있게 1이라고 쓰고 괄호를 닫으면 V룩업의 열번호 자리에 매치가 들어가서 3이라는 숫자니까 1하고 5 중에 1이라는 숫자 쪽으로 가요. 그러면 몇 번째예요? 이게 1, 2, 3번 중에 1번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V룩업에서 거주 인원이 이상인 건 1, 2, 3, 4, 5번이니까 더하기 4를 해서 5라는 숫자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죠. 아래로 셀 복사 되셨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위별 공동금액을 계산하여 정수값만 표시하시오 했어요. 단위별 공동금액 얘도 식이 주어졌죠.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 자, 공동금액은 F열에 있는데 단가는 문제에서 보니까 우리 C열에는 호수 있죠? 이게 마지막이 1이면 20, 2면 23, 3이면 30으로 계산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를 choose 쓰라고 나왔고 quotient랑 write 쓰라고 나왔어요. 마지막 한 자리 그래서 write 나온 거고 choose는 1일 때 20, 2일 때 23, 3일 때 30 해주려고 나온 거고 quotient는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를 할 건데 정수값만 그랬으니까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을 추출해내는 quotient를 쓰라고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정수 그러면 떠오르는 함수가
인트랑 트렁크 정도 생각나실 것 같아요. 코오션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코오션트를 써야 되는 거죠. 코오션트 안에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를 넣어주면 나머지는 버리고 몫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부터 잡아보면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인데 뒤에 원이라는 글씨까지 표시를 해줄 거니까 앰퍼샌드 큰 따옴표 원 해줘야 되죠. 그러면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를 어디에 써줘야 돼요? 몫을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코오션트 안에 공동금액 나누기 단가 앰퍼샌드 큰 따옴표 원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실제 나눗셈을 하는 게 아니라 코오션트는 숫자 쉼표 나누는 수예요. 그래서 공동금액을 가지고 와서 쉼표 단가로 나누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함수 구조가 코오션트는 숫자랑 나누는 수, 추주는 앞에 숫자가 5고 그 숫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출력할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단가 자리에 추주가 들어가야겠네요. 왜냐면 문제에서 단가는 홀수 마지막 자리가 1일 때 20이고 2일 때 23이고 3일 때 30이라고 했으니까 단가를 구하는 건 추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추주는 또 앞에 숫자가 오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출력할 값을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가 호수 마지막 자리 그랬으니까 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라이트로 가져온 게 1일 때 20, 2일 때 23, 3일 때 3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라이트 함수는 이제 잘 하실 수 있죠. 문자열 가져올 개수니까 C3셀에서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공동금액은 어디 있어요? F3셀에 있어요. 얘도 하나고 해서 아래로 셀 복사할 거니까 내 옆에 있는 공동금액이 코오션트의 앞에 숫자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는 코오션트로 시작하고 숫자는 공동금액 F3셀 먼저 그 다음에 쉼표 단가는 추주 함수로 가져와야 되니까 추주 근데 앞에 숫자가 호수의 마지막 그랬으니까 라이트 호수에서 쉼표 하나 괄호 닫고 쉼표 그게 1일 때는 20원 2일 때는 23원 3일 때는 30원 괄호 닫으면 추주 끝났죠? 그럼 이제 코오션트 괄호까지 닫아야죠. 그리고 앰퍼샌드 큰 따옴표 원 이렇게 해주면 나왔죠? 단위별 공동금액 검산 한번 해볼까요? 공동금액 나누기 호수가 1이니까 20 그럼 얘를 코오션트 안에 넣어볼까요? 나왔죠? 얘는 지금 제가 20이라는 숫자로 다 통일을 했는데 호수가 2일 때는 23원 호수가 3일 때는 30원 이렇게 세 개만 봐도 똑같이 나왔죠? 시험 보실 땐 검산하시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제가 연습이니까 함수식으로 구한 게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려고 검산을 한번 해본 거고요. 얘네들도 20원, 23원, 30원으로 바꾸면 왼쪽에는 숫자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간단하게 이렇게 세 칸만 비교를 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함수식으로 작성한 게 틀린 게 아닌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풀어보셨고요. 혹시 더 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더보기란에 적혀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또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열공 화이팅!